5년의 보험 무엇이 고민일까요? 나이가 많아서 고혈압, 당뇨가 있어서 가입 안 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명품 부모님 보험은 50세부터 75세까지 가입 가능하시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어도 중증 치매 상해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나이에 무서운 병이 암 하나뿐인가요? 그래서 명품 부모님 보험은 암,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큰 병에 최근 늘어나는 치매도 선택계약으로 함께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나이 들면 안 아픈 데가 없는데 그렇다고 병원비 챙겨주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든 상해든 입원비와 수술비를 선택계약으로 고철 과상은 약관 지급률에 따라 기본으로 보장해드립니다. 보험 이제 더 고민할 필요 없겠네요. 명품 부모님 보험 1644-9898 3년 만기 재가입 특약 상품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입니다.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에이, 이 나이에 암에 뇌졸중에 급성 심근경색까지 보장해 준다고? 아이고, 그런 보험 있으면 나와봐. 생생할 때도 들지 못한 보험인데 75 먹은 노인네 받아줄 데가 어디 있나? 어르신 걱정하지 마시고 차티스에 전화해보세요. 노년 3대 사망 원인인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인 진단비를 드리고 또 치매엔 간병비도 목돈으로 챙겨드립니다. 또 골절 화상엔 지급률에 따라 보장해드리고 병원에 입원하시면 입원 일당도 꼬박꼬박 드립니다. 정말? 부부가 함께 가입하시면 10%를 추가로도 할인해드리니까 걱정 말고 전화주세요. 차티스 명품 부모님 보험 080-5400-600 3년 만기 재가입 특약 상품으로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최대 90세까지, 일부 담보는 80세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석유 40년, 석탄 200년, 천연가스 60년. 유한한 에너지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생명의 원천 에너지를 잃어가고 있는 지구. 그리고 과도한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블랙아웃의 위험. 전력 제로 상태 블랙아웃. 브라질, 미국, 일본의 에너지 위기,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2011년 9월 15일 대한민국을 급습한 대정전. 또다시 위기가 찾아올 것인가? 에너지 수입률 97%, 에너지 소비량 세계 9위의 대한민국. 연일 전력 수급 비상이 이어지고 있는 2013년 1월 에너지 대란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에너지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조하라. 대국민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불을 켤 수 없고 또 수돗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의 일상은 어떻게 될까요? 또 그런 시간이 단 몇 시간이 아니라 며칠 동안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바로 블랙아웃이 일어났을 때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블랙아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전략입니다. 막상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는 그것은 바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일정한 충분한 에너지 전략, 모두를 위해 함께 실천해서 올겨울이 전력 위기를 이겨내길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에도 S라인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에너지 낭비는 스탑, 소중한 에너지 세이브, 에너지 절약은 스타트. 에너지 절약 1%의 지식, 99%의 실천입니다. 지금부터 8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MBC 특별 생방송 내일을 위한 실천 에너지 SOS 진행을 맡은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에너지 절약 우리가 자주 듣던 말이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실제로 실천하는데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그런데 올 겨울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23기 원전 중에서 4개의 원전이 가동을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 한파까지 겹치면서 전국적인 정전 사태, 블랙아웃의 우려가 크게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하시면서 에너지 절약의 의미와 방법 생각하시고요. 실천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하면 또 이분들이다 하는 네. 세 분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연예계 대표 짠돌이 조영구 씨 어서 오십시오. 네, 내일을 위한 에너지 SOS. 여기서 첫 번째인 S는 스탑입니다. 자,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멈추지 않으면 더 힘들어집니다. 자, 제가 연예계 대표 짠돌이로 소문나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에너지 사용만큼은 짠돌이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요, 에너지 절약법 제대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미모만큼 살림도 빈틈없는 분이시죠? 설수연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너지 SOS의 O, 바로 오프입니다. 꺼주세요. 필요할 때 쓸 수 있게 꼭 꺼주셔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스위치 끄고 플러그 뽑고 손끝으로 에너지 절약 함께해요. 네. 네, 똑소리 나는 살림꾼 김미진 씨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미진입니다. 에너지 절약, 에너지 SOS의 마지막 S, 바로 세이브입니다. 미래를 위해 아껴주세요. 여러분, 에너지 절약하고 생활비도 줄어들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함께 하십시오. 네, 세 분 반갑습니다.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나와주셨는데 진짜 전문가 한 분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이목기 본부장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이목기입니다. 서울시에서 에너지 생산과 전략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조영구 씨, 네. 오늘 나온 게스트분들 중에서 가장 에너지 절약을 실천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혹시 이것만은 꼭 내가 실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에너지 절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자녀 교육입니다. 저는 우리 아들이 5살인데요. 네. 유치원을 매일 지각을 해요. 왜요? 왜 지각하냐면 집 앞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아빠 잠깐 하고 들어가지고 코드를 다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우야 아빠가 뽑을게 했더니 아니야 내가 뽑을 거야. 그리고 어느 날은 집에 들어갔더니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가 다 죽었어요. 왜냐면 그 산소 나오는 것까지 다 뽑아버려가지고. 이 정도로 우리 아들은 정말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네. 정말 노력합니다. 아, 이게 지금 잘했다고 그래야 되는지 어쨌든 알겠습니다. 네. 설수연 씨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키울 때도 산소 나오는 거 말고요. 그냥 어항에서 자연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물고기를 키우시면 어허. 되거든요. 그래요? 조영구 씨만 있는 게 아니라 저도 네. 있습니다. 사실 저는 이게 추위를 많이 타서 항상 내복을 입고 있거든요. 오. 근데 요즘 들어서 제가 옵션으로 패딩을 걸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내 온도를 높이는 대신에 좀 신체 온도, 체내 온도를 높이자는 주의로 잘 때 새벽 되면 또 춥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얇은 패딩, 편한 패딩을 하나 입고 자니까 네. 훨씬 뭐 에너지 절약도 되지만 제 건강도 챙길 수 있더라고요. 아, 좋아요. 남편을 김미진 꼭 껴안고 자면 좀 더 따뜻하지 않나요? 남편이 자꾸 거부해요. 김미진 씨는 어때요? 예, 뭐 설수연 씨 패딩 입고 주무신다는데 그걸로 되나요? 저희 식구들은 침낭 속에 들어가서 잡니다. 아이고. 조만간 거실용 텐트도 살 예정이에요. 요즘에 난방비 때문에 그런 제품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못 샀지만 어쨌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 식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편이 인터넷 자꾸 하는데 그럴 때 모뎀도 쏙쏙 뽑아줍니다. 너무 사랑해서. 잘했다고 그래야 되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여튼 생활 실천하고 계시네요. 네네. 세 분 제대로 잘 나왔고요. 네. 절약 노하우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네. 지금 가볼 데가 있어요, 예. 저희가. 예, 이거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어디로 예, 가는 건가요, 저희가? 예. 어디를 가게 제가 되죠? 알 것 설수연 씨, 같아요. 요즘 왜 뉴스만 틀면 그 증권거래소 아니고 네. 전력거래소라는 거 자꾸 나오는데 알고 혹시 계시네요. 거기 아닐까요? 예. 전력거래소가 있어요? 근데 전력 거래소가 우리가 전력 얘기하고 막 이럴 때 굉장히 지금도 바쁜데 전력 거래소 중에서 어디가 제일 바쁜지 아세요? 아, 그 중에서도 안에 바쁜 데가 있어요. 또 뭐가 있군요. 네. 알려주세요. 거기 비상 상황실인데요. 네. 이 비상 상황실이 오늘도 굉장히 춥잖아요. 네네. 그래서 전력 경보 준비 단계가 지금 발령이 돼 있는데 아유. 이게 정상,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아직은 준비 단계니까 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바쁜 비상 상황실의 하루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얼려버린 한파주의보, 그리고 우리를 긴장시키는 또 하나의 주의보, 바로 전력경보. 관심 단계 발령하겠습니다. 10시 44분 수경보 관심 단계 발령하겠습니다. 분주하시네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전력 위기를 막기 위해 24시간 풀가동. 365일 중 하루도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전력 공급의 요충지 비상상황실 24시. 오늘은 정말 위기일 것 같아요. 대구에서 네.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날이 너무 사상 추우니까. 초유의 네. 전력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2011년 9월 15일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대규모 정전사태. 냉장고 보고 다 수동 몰속됐죠 뭐. 엘리베이터가 멈춰가지고. 우리가 절약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블랙아웃 자주 공포에 발생해요. 떨었습니다. 우리 그 사람 송년치인 줄 알았다니까. 그리고 올 겨울 한파는 유난히 빨리 찾아왔는데요. 계속되는 한파 탓에 전력 사용량이 크게 늘면서 오전 7시 지난 정전 사태의 공포를 떠올리게 하는 전력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력 비상상황실의 조종만 센터장도 오늘의 전력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출근을 하면 먼저 이제까지 전력 개통, 밤새 운영 상황, 발전기, 물론 뭐 발전기 고장나면 저희한테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옵니다만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을 하고 7시를 기점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전력 수요 그래프. 매일 아침 회의에서는 또 한 번 전력 위기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빈틈없는 전술이 짜여집니다. 한파로 인한 고전이 예상되는 하루. 만들어 놓고 쓰는 재고의 개념이 없는 전기의 특성상 잠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습니다. 특히 오늘처럼 기록적인 한파가 찾아온 날에는 전 직원이 비상근무 상태일 수밖에 없는데요. 올겨울 최저 기온을 기록한다는 것은 곧 전력 사용량 최대치를 갱신할 수 있다는 뜻. 상황 봐가지고 추가 연장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잠시 비상 상황실을 떠나 올겨울 장기적인 전력 수요와 발전 기획에 대한 회의가 진행되는 시간.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네, 상황실로 갑니다. 수급 비상 상황실. 지금 수급 비상이 걸려서 바로 예상은 했지만 여지없이 발생한 비상 상황. 5시부터 7시 사이가 가장 블랙아웃이 시간이요? 5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협정된 기업들과 발전소의 현 상황을 알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한 10시 전에 퇴근해서 모두 컴퓨터 키고 또 전열도 켜고 해서 공부를 발령했어요. 전력 수급 다 준비가 가능했습니다. 매서운 추위와 오전 10시에 전력 수요 피크 타임이라는 악재가 겹쳐진 상황. 그냥 정상범위 초비상사태군요. 500만 킬로와트를 가까스로 유지하던 예비 전력이 하강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실적은 영하 한 14.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앞으로 2시간이 고비 야속하게 떨어지기만 하는 예비 전력 수치에 모두의 가슴이 타들어만 갑니다. 현재 예비 전력은 약 380만 킬로와트. 이대로라면 한 단계 더 높은 전력 경보를 발령해야 하는 위급 상황입니다. 10시 44분 수급경보 관심 단계 발령하겠습니다. 11시 반까지 제가 연장 요청해 주세요. 분리하는 개별 결국 20여 분을 지켜보던 끝에 발령된 관심 경보. 11시를 넘어서면서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상황은 위기일발입니다. 전 국민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 관심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모든 가동 가능한 발전기들은 100% 다 가동을 하고 전력 위기에 따른 비상 조치는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시의적절하게 지시를 내리는 것은 조종만 센터장의 몫. 상황을 정확히 알리는 것도 그의 역할입니다. 계속 증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이러한 비상 조치를 오늘 취하지 않았다면 오늘 심각 단계에 갈 뻔한 그런 수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점심시간과 함께 전력거래소에도 숨 돌릴 겨를이 찾아왔는데요. 차츰 관심 단계에서 준비 단계로 드디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1시 55분 수급경보 비상 모두 해제합니다. 점심 맛있는 점심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1시 때가 위험한 시간이군요. 11시 때는 왜 이렇게 위험한 건가요? 컴퓨터 많이 키고 식당도 저녁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전 내내 굳어있던 얼굴에 이제야 웃음기를 머금는 직원들.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그들만의 전력 전쟁을 또 한 번 무사히 치러냈습니다. 잠시 짬을 내어 갖는 점심시간. 김밥 먹고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점심시간을 12시에서 11시로 옮겨가지고 좀 전기 부하를 주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즐겁게 지금 먹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한민국의 전력 안전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에너지의 소중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날 오후 2시. 일산 GT 5호기 6호기 2시에 병입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4시 00분에 개통 개입하겠습니다. 오후 5시. 또 한 번의 전력 수요 급증 시간대를 대비하는 곳은 비상사태가 또 바로 일산의 한 열병합 발전처. 5호기 GT 기도합니다. 5호기 GT 기도합니다. 셋, 둘, 하나, 기동. 전력 상황의 변화에 따라 즉각 대응하기 어려운 원자력이나 화력 발전소와는 달리 전력 수요에 따라 언제라도 발전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모든 준비가 끝난 상황. 짧은 해가 지게 되면 오후 전력난은 바로 이 조명 불빛에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올라가는 전력 사용량은 철저한 준비 덕분에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피크 타임이 지나고 여느 회사라면 모두가 퇴근할 시간. 하지만 이곳의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저희 상황실은 24시간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낮에 8시간 근무한 사람들이 이제 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 교대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비할 수가 없죠. 3교대 근무하는 하루 2번 전력 위기와의 전쟁을 치르는 이들. 늦은 밤 안정된 수치를 보이는 전광판에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래프에 울고 웃는 이들. 그들에게 전기란 어떤 존재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활에 꼭 필요한 사소 같은 게 아닐까요? 정말 낭비할 수 없는 귀중한 자원이고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애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365 빼기 1은 0. 하루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대한민국 전력 비상 상황실. 이곳은 블랙아웃과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24시간 긴박하게 돌아가는 비상 상황실의 하루를 봤는데 이 전력과 우리 생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이 전력 경보가 발령될 때마다 네.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이 블랙아웃인데 정말 이 단어에서 주는 어감도 굉장히 비호감이고 막 무시무시해요. 이 블랙아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블랙아웃이란 그 도시의 전기 공급이 일시에 동시에 꺼져버리는, 그래서 도시 기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리는 그 최악의 정전 사태를 말을 합니다. 지하철도 운행을 못해요? 지하철도 운행을 못하고 특히 병원 응급실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행 거래도 할 수 없고요. 통신 기능도 전부 마비되고요. 우리 생활 자체가 마비된다고 봐야 돼요. 네, 전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스탑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엘리베이터도 탈 수도 없을 거고요. 모든 게 곤란한 예, 아까 전력 거래소 나왔는데 정말 블랙아웃 되면 증권 거래소도 아예 작동이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대정전 블랙아웃 그냥 말로만 들으면 아 그냥 생활 좀 불편하겠구나, 촛불 켜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심각합니다. 잘 알고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저희가 개개인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물론 블랙아웃을 막으려면은 발전소를 많이 지어놓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 단기적으로 정말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 바로 개인들이 전기 전략만 좀 해주면 절약. 서울 시민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전기 한 12%만 전략을 해줘도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전기만큼을 전략할 수 있거든요. 대단한 이야기네요. 네. 그러니까 절약을 하면 그만큼 발전량을 늘리기 위해서 짓는 원전을 줄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진희 씨, 그래서 제가 준비한 시간입니다. 자, 에너지 탐구 생활 1교시인데 선생님 난방 같아요. 에너지를 잡아라. 선생님 같아요? 아, 조영구 쌤. 자, 난방 에너지를 잡아라. 자, 지금부터 이제 네 분에게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맞추는 분에게 선물 있으니까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전력 소비가 가장 큰 가전은 어떤 것이냐? 1번 전기 온풍기, 2번 전기 히터, 3번 전기 장판. 자, 전력 박진희 씨. 소비가 가장 큰. 요즘에 이제 그 난방용품을 전기를 사용해서 쓰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저 중에서 뭐가 가장 자, 이재용 씨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히터? 전기 히터? 우리 네. 박진희 씨는요? 저는 전기 장판? 전기장판. 설수연 씨는 어떻게 저거는 생각하세요? 저 세 개가 다 우위를 가릴 수가 없을 정도로 뭐 치열하게 전력이 새나가는 느낌인데 네. 글쎄요 하나를 꼭 고르자면 공기를 따뜻하게 하려면 이거 많이 데펴야 되잖아요. 예. 온풍기 아닐까요? 온풍기? 김미진 씨는요? 저도 겪어봤거든요. 네. 제가 홈쇼핑을 보고 온풍기를 샀다가 네. 재작년에 폭탄을 맞은 적이 있어서 저도 온풍기가 아마 가장 클 것 같아요. 이목기 선생님, 정답은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정답은 1번 전기 온풍기입니다. 근데 맞춰주는 기분이 온풍기는 찝찝해요. 정말 그러네요. 여름에 많이 쓰는 에어컨보다 전기 사용량이 많고 네. 특히 그 전기 히터보다는 2배 이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보다도 많이. 네. 3인용 전기장판보다 10배의 전기를 사용하는 그런 10배. 그 정말 전기 먹는 어마어마한 하마입니다. 양인데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뭐 로드샵이나 상점 같은 데 지나가다 보면 히터를 열이 나는 히터를 켜놓을 수가 없으니까 보통 온풍기를 다 켜잖아요. 네. 근데 손님 많이 오라고 온풍기를 켜놓은 상태에서 문을 활짝 열어놓으니까 맞아, 그건 정말 맞아. 어마어마한 네. 손실 같아요. 정말 그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을 켜놓고 저기 장사를 손님을 하고 막고, 문 열어놓고. 겨울에는 또 온풍기를 켜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문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그 에너지 쪽에 너무 그 무관심하고 장사를 위해서만 에너지가 너무 이렇게 쓴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제재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예, 1월 7일부터 네. 이제 그 점검을 해서 문을 열어둔 채 영업을 할 경우에는 오. 과태료를 300만 원 정도까지 매길 그런 생각입니다. 정말 이런 점검에서 걸리는 일이 없도록 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 협조를 해주시면 과태료뿐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문 열어놓고 그렇게 막 히터 틀어놓고 운영하는 집은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안 들어가는 게 맞아. 네. 그죠? 그렇게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좀 얄미운 것도 있어요. 그런 네. 상점은 안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좀 얄밉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에너지 낭비도 낭비인데 제가 아까 그 전기요금 폭탄을 맞아봤다고 했잖아요. 네. 이 전기요금이 걱정이 가장 크거든요. 네. 이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궁금해요? 예. 궁금해요. 설마 네. 설마 그래서 제가 500원? 준비했습니다. 예. 자, 도표를 좀 준비했거든요. 잘 보시게 되면요. 자, 우리가 평균 집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내는 그 값에서 네. 추가로 만약에 전기 온풍기 300W짜리를 하루 5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전기요금이 28만 1,000원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전기 히터 100W, 1000W일 경우에는 네. 바로 5시간 사용했을 경우 하루에 5만 7,000원이 한 달에 나오게 되는 거고요. 예. 전기장판, 3인이 쓸 수 있는 전기장판 600W를 만약에 한 달간 5시간씩 사용하게 되면 3만 1,000원이 전기요금에서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은 전기요금이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많이 나오네요. 네, 뭐 28만 1,000원, 5만 7,000원, 3만 1,000원 하니까 이게 금액으로 느껴지니까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집도 제가 어느 정도의 전력을 사용하는지는 직접적으로 알 수가 없거든요. 이거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 앞에 있는 걸 가지고 좀 말씀해 그래서 제가 주시겠어요? 준비한 게 먼저 네. 미니 난로입니다, 이게. 네. 예. 미니 난로인데요. 이게 글씨가 너무 작은데. 예, 그러세요? 이제 조용히 씨 빨리 봐주세요. 미니 난로가 600W 정도 600W, 예. 네. 난로네요. 600W요. 거기 뒤에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지금 파란색 그 하시다시피 예, 너무 그 위에요? 작게 써 있어서 안 보이시죠? 이재용 씨 같은 경우 이제 노안이어서 잘 안 보일라. 그러니까 저걸 좀 크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알게. 그러면 그리고 600 같으면 아까 장판이랑 맞먹는 거네, 저거 하나가. 저기 다리미하고 헤어드라이어도 있는데. 예. 근데 헤어드라이어는 정말 자주 쓰잖아요. 집에서. 헤어드라이어는 얼마 안 정말 되지 이거 않나? 많이 씁니다. 이게 네. 950. 950W. 950이요? 예, 모터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으로 많이 나오군요. 네. 네? 예. 지금 이게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거에 예, 대한 이 얘기죠? 다리미는 1160W. 그렇군요. 1160W요? 그러니까 이 헤어드라이라든지 이 다리미 같은 것을 10시에서 12시 사이 그때 정말 전기 어려울 때 이걸 쓰시면 안 돼요. 그 시간만큼 그 좀 피해서 시간대에는 써주십시오. 좀 안 하시고 오후에 하시면은 예. 더 좋을 것 같아요. 하여간 저 그런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우리 생산업체에서 저걸 좀 크게 써주세요. 그래야 예. 보이니까 소비자가 알고 판단하죠. 네. 그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관심은 가졌지만 저렇게 꼼꼼하게
꼼꼼하게 체크는 하지 네, 않았었거든요. 네. 반성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바꾸면 전기 사용을 줄일 수 있는지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네.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박진 씨도 그런데 전 주부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꼼꼼하게 보진 않았어요. 네. 전 네. 지금 하나가 다행인 게 네. 다림이가 저렇게 에너지 소비가 많은데 네. 저희 남편이 그 셔츠랑 타이 이렇게 정장 입는 직업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점검을 해야겠어요. 김민진 씨도 점검을 한번 받아보고 싶죠? 예. 근데 점검을 받아보면 확실히 이제 내가 얼마나 낭비되는 전력을 쓰고 있나 알 것 같은데 점검을 받은 분이 있습니다. 스타 에너지 클리닉 함께 보시죠. 에너지 클리닉의 진단을 신청한 스타. 그 주인공은 바로 아유, 어서 오세요. 애교 만점 개성파 연기자 김혜경 씨. 집안 구경을 시켜주겠다는데 들으세요. 에너지 클리닉을 받을 집안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직접 그린 그림과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인테리어 센스 만점. 이건 제가요 그림을 그린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초청이 와가지고 이것도 제가 그린 거예요. 이걸 보고 있으면은 되게 편안해져요. 그리고 이제 여행 다니면서 산 것들 뭐 해가지고 아기자기 이렇게 모아놨는데 혼자 살 때는 저도 모르게 막 이렇게 장식을 해놓고 그랬던 게 속이 허전해서 그랬었나 봐요. 남편하고 만났더니 다 알아서 이렇게 웨딩 사진도 방송국에서 찍어주시고 다양하게 스타일을 이렇게 해서 찍었어요. 아주 재밌게 잘 찍었어요. 여보 나오세요. 잘생겼죠? 가끔 가다가 쫑탱이 같은 게 있어요. 그치 여보? 언제나 신혼처럼 다정한 김혜경 씨 부부. 그렇다면 에너지 절약은 잘하고 있는 걸까? 눈에 안 보이는 에너지. 확실히 진단해주는 에너지 전문가 홍정화. 가스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절약하고 있어요. 봐요. 그리고 자 여기 스펀지가 꽉 돼 있죠? 여기도 하고 일로 황소 바람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오는데 여기까지는 추워. 근데 여기로 쏙 들어가는데 문을 딱 닫으니까 너무 아늑한 거예요. 김혜경 이찬호 부부가 강력 추천하는 난방 에너지 절약 아이템이 또 하나 있었으니 여보 나 추워. 수면 잠옷을 애용하는 부부의 난방 에너지 절약 점수는 일단 합격점. 제가 전기를 얼마나 효율성 있게 잘 쓰고 계신지 한번 점검 한번 해드릴게요. 에너지 클리닉 제1단계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의 종류와 개수를 확인하고 각각의 가전이 사용하는 전기의 양을 확인하는 것. 점검 결과 김혜경 부부의 집에 있는 가전제품은 총 20가지. 그중 4가지 가전제품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제가 점검을 지금 해봤는데요. 네. 점수를 드린다면 30점. 선생님 댁은 이 난방은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걸 플러스 해가지고 해줘야지 왜 전기만 해가지고 30점이 뭐야 30점이 아우 정말. 전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구들을 다 코드에 꽂아놓아서 대기전력 그런 전력을 너무 많이 낭비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제가 기계로 버리는 전기가 얼마인지 제가 측정을 해드릴게요. 네 무서워요. 이 멀티탭이 꽂아놓으면은 전기가 안 흐른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킨 상태는 0.15 정도가 흐르고 있어요. 한 달로 치면은 19원 정도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용만 안 하면 난 전기가 안 들어가는 건 줄 알았어. 근데 오늘 처음 알았어 나도. 그죠? 이거는 진짜 잘 꺼요. 이거는 그냥 이상하게 그건 내가 여러 번 껐는데. 안에서 일할 때 당신이 들어오면 그거 끈 거지. 발꼬락으로 꺼가지고 발길이 빠졌어 이 사람은. 앞으로는 잘 끌게 여보. 컴퓨터방은 지금 멀티탭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게 저 밑에 저 뒤에 가서 있어요. 지금 얼마나 흐르고 있는지 한번 기계로 측정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에너지 점검 제대로 받는 두 사람. 지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거의 9가 되네요. 1,800원어치가 그냥 매달 버려두고 있는 거예요. 산뜻하게 절전할 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거가 지금 멀티탭이라고 하는 전기를 아낄 수 있는 기구예요. 전문가의 처방은 바로 절전형 멀티탭. 일반 멀티탭과 달리 플러그 하나하나를 분리해 전기를 차단할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포인트.
여기에 어떤 가전의 플러그인지 스티커를 붙여 표시해주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아, 왜 안 빠져? 아우, 막 이렇게 짜증내고 이럴 필요도 없고. 2달치만 아끼면 이거 2개 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10달은 저희가 저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냉온집인데 냉온수를 다 작동했을 때 85W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걸 네. 한 달 정도 저렇게 똑같이 켜놓으시면 네. 한 달에 1,710원이 흐르고 있어요. 너 그랬니? 10,000원씩 얘가 까먹고 있었군요. 10,000원씩 사용하고. 한 달에? 예. 사용하지 않을 때 절전 기능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한 달에 약 10,000원이 절약. 냉장고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너무 잘하셨어요. 품목을 적어놓는 게 우선인데 자기가 오버 센스 했는데 우리 남편이 이거 음식 해달라고? 갖고 갈 거. 그런 거예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고 여기서 지금 정리해서 버려야 될 것도 많고. 이 냉장고 안에 한 60%만 물건을 두라고 하거든요. 자기 그러면 자기는 맨날 저렇게 60% 해놓고 살아요? 예, 저는 그렇게 해놓고 살아요. 아유 정말 징글징글해. 아우, 징글징글. 자, 그럼 저희가 한 칸만 정리를 해볼게요. 효율적인 전기를 쓰는 방법을. 네. 이게 저 뒤까지 붙으면 냉기가 이제 돌아다니지를 못하는군요. 이렇게 이 정도만. 응? 냉기가 수산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게 전기를 훨씬 더 쓸 수 있어요. 오디오의 대기 전력 0.45W, 전기장판의 대기 전력 0.25W, 구형 TV는 0.5W. 무시하지 마세요. 대기 전력 차단이 중요한 이유가 따로 있다는데. 지금 304kg 뭐 이렇게 지금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보니까. 예. 그 304kg에서 지금 버리는 전기가 지금 110W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을 버리고 예, 3분의 있었군요. 1을 버리고 계셨어요. 흐르는 전기를 합산했더니 13,860원, 13,860원이 그냥 매달 버리는 전기예요. 그래요? 예. 뭐 이거는 누진이 지금 붙지 않고 기본 전기료를 예. 제가 가산했을 때 지금 13,860원이거든요. 누진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더 금액이 더 커지죠. 전력요금 체계는 총 6단계. 사용량에 따라 각 단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과 1kWh의 요금을 내게 되는데 3, 4단계 누진세를 비교하면 301kW의 전력 사용을 내는 금액은 45,120원. 하지만 단 1kW를 줄여 누진세를 한 단계 낮춘다면 약 3,000원 정도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한 2,000세대 되거든요. 그러면 13,000원 2, 3은 6? 2,600만 원이네. 이것이야말로 티끌모아 태산. 대기전력으로 인해서 또 오염돼서 안 좋고. 자기는 유관순 같아. 그게 진정한 애국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애국 한번 어머, 어쩜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알고 있어? 아우, 귀여워. 신랑, 잘 만난 줄 아세요? 앞으로 실천 잘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떠셨어요, 느낌이? 아주 이제 좀 귀찮고 힘들겠지만 알뜰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몰랐던 사실을 새로 알게 되므로 이제 앞으로는 더 절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에너지 절약 합시다. 네,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배우셨네요. 네. 대기 전력 정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안 쓰는 플러그만 뽑아도 45,000원 나오던 데서 13,000원이 절약이 돼요. 한 30% 절약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일반 가정에서 대기 전력으로 소비되는 전기는 약 6% 정도라고 해요. 연간 4,200억 원에 달하는 정도라고 하니까 안 쓰는 콘센트 뽑기 그리고 개별 스위치가 있는 멀티탭 사용하기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씨 집 보면서 아, 우리 집도 전문가가 와서 점검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계실 텐데 가능한 겁니까 그게? 네. 서울과 경기, 인천, 그 다음에 대구, 창원시에서는 그 에너지 전문가들이 그 가정이나 가게를 방문해서 전기 사용 실태를 점검해주고 전략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우리 집이나 가게에 맞는 전기 전략법도 배우고 전기요금도 줄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각 구청에 신청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화면 보니까요. 어쩔 수 없이 꼽아두는 그 가전제품들 대기 전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제품마다 다른 것 같은데 이것만은 꼭 뽑아야 한다는 제품이 있나요? 네, 요새 저희들 케이블 TV를 많이 보기 때문에 예, 예. 셋톱 박스를 설치하는 맞아. 거거든요. 예, 예. 그렇죠. 셋톱 박스를 그거 안 꺼- 24시간 켜놓게 되면 안 꺼두는데 그거요? 그 TV 대기 전력보다 10배를 더. 10배요? 네. 10배요? 네. 우와. 와 정말 그다음에 몰랐어요. 그다음에 인터넷 모뎀 있잖아요. 예. 이것도 그 TV보다 한 6배 정도 더 먹거든요. 안 쓰실 때는 꼭 뽑아 두셔야 됩니다. 오케이, 잘했네. 네. 네. 어쩐지 그 케이블 박스 이렇게 만져보면 정말 항상 뜨끈뜨끈하다 맞아요, 느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를 온오프를 끄는 게 아니라 아예 그렇죠. 플러그를 꼭 뽑으셔야 되는데 사실 전 또 너무 궁금한 게 이 누진세 때문에 엄청나게 더 많이 내기도 하고 아니면 훨씬 더 좀 덜 내기도 하는데 전력거래소에서 나오신 분 같아요, 조영구 씨. 설명 좀 해주세요. 설세현 씨께서 전기요금 누진세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모를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에너지 탐구 생활 2교시 전기요금 누진세를 잡아라. 와. 자, 그렇다면 전기요금 누진세란 무엇인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세란 한 달 동안 사용한 전기의 총량에 따라 최대 이재용 씨 11.7배까지 1kWh의 요금이 차등 적용되는 전기요금 체계라는 겁니다. 와, 11.7배까지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저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 자,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겠다는 분들 위해서 네,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도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박진희 씨 이렇게 누진제가 단계별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까? 네, 저는 근데 6단계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있다는 건 몰랐었네요. 몰랐었어요? 네. 네. 자, 우리 김미진 씨. 예. 만약에 지금 이렇게 킬로와트대로 이렇게 있는데 만약 300킬로와트를 쓰게 되면 얼마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또 결혼하면 숫자에 약해져요, 아줌마들. 힘들긴 한데. 설명 좀 자, 해주세요. 시간당 300kW를 사용하는 집에서는 네. 그러면 179.4원에다가 곱하기 300 이렇게 하면 그 액수 나오지 않나요? 그렇죠. 이재용 씨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냥 간단하게 곱하면 되잖아요. 곱하기 300kW 썼으면은 179.4원 이렇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그러면 요금 아닙니다. 나오겠네. 아니에요? 바로 전기요금 누진세라는 것은 뭐냐면 300kW를 썼다 그래서 300kW 곱하기 179.4원이 아니라 예. 100kWh를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300kW 썼으면 100kW 곱하기 57.9원, 예. 5,790원, 또 100kW 12,020원, 또 100kWh 17,940원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쓰게 되면 계속 돈이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정말 박사가 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네. 그러면 그걸 더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예, 예. 궁금하세요? 자, 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도표를 한번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 박진희 씨 만약에 월 300kWh를 쓰게 되면 42,370원을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네. 네. 그러면 600kWh를 썼으면은 예. 84,000원 나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생각하는데 무려 300kWh 할 때는 42,370원인데 600kWh 할 때는 무려 5배. 5배가 넘는 가격이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게 전기요금 누진제라는 겁니다. 저기요, 조영구 씨 저기 학원가에 유명 수학 강사 같아요. 그러니까 구간별로 요금이 따로 적용된다 그 그렇죠. 얘기잖아요. 이게 300kWh를 썼다 그래서 한 달에 42,370원이니까 우리 집은 600kWh 썼으니까 뭐 84,600원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누진세를 적용하기 때문에 무려 5배가 많은 20만 원 돈이 넘는 전기 요금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저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저걸 모르고 막 쓰시다가 지난번에 왜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막 이런 표현 쓰셨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무슨 가전제품에 차라리 네. 저렇게 눈에 확 보일 수 있게 좀 적어놔 주시든가 아니면 네. 조용구 씨가 개인 홈피가 있으면 저 좀 올려주세요. 네네. 참고해서 꼭 보도록 궁금하신 분들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집을 방문해서 가르쳐 네. 드리도록 네. 아 근데 그 숫자로 계속 나오면 아우 헷갈려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된대요. 400kWh 네. 요거 넘으면 누진이 막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보면 한 400kW 정도 쓰는 것 같은데 여름에 좀 에어컨만 조금만 켰다 하면 전기세가 네. 정말 확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딱 저 숫자 생각해서 주의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그래요. 같아요. 예, 네. 저도 이제 한 100kW쯤 줄이고 제 복부 지방도 100g 줄여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막상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에 가면 또 그게 안 돼요. 이거 맞아. 그냥 실천하는 걸 습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맞아요. 예, 실천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네. 거 네. 가장 중요한 에너지 절약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요금 폭탄을 걱정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지만 또 한편 절약을 해서 그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분도 계시죠? 아, 그게 가능하다면서요? 네. 그게 이제 환경부에서
그 전기나 수도, 가스 등을 전략을 하면은 그 탄소 포인트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는 네. 제도가 있습니다. 예. 이 탄소 포인트를 가지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한다든지 네. 대중교통 카드를 충전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쓸 수 있고요. 예. 서울시도 지금 에코마일리 제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약 70만 명이 지금 가입돼 있는데요. 우와. 그 금년에 한 뭐 50만 명 정도 더 가입을 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역시 그렇구나. 가입을 하시면은 여기는 전기, 가스뿐만 아니고 수도하고 지역 난방까지 플러스 해가지고 그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드리는데 네. 역시 대중교통 카드 충전이라든지 이것 가지고 아파트 관리비도 낼 수가 있는 예. 아, 어쩐지 아파트 그 경비실 앞에요. 이 에코마일리지 전단이 있길래 그냥 흘려봤거든요. 무시해버렸지. 근데 저희 중에서도 박진희 씨가 지금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저 맞아요. 카드 신청해서 쓰고 있는데요. 이야. 네, 그 녹색 제품 사도 적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갑에 항상 넣어두셨다가 네, 에코 마일리지 이렇게 적립 싹싹 하셔서 네. 현금화해서 너무 잘 쓰실 수 있어요. 신부감 일이에요. 시집을 못 가셔서. 이게 얼마나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네, 활용을 네, 해주시고요. 네. 저희가 이런 방법을 계속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조장에서 이렇게 있는 시간이 좀 오래 있는데요. 근데 그럴 때마다 한 번씩 불이 나갈 때가 있는데 연습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에너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절약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데 걸리는 시간 1초. 1초의 실천으로 에너지 위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작은 절약들만 실천하더라도 에너지 절약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에너지 절약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저희 2AM도 에너지 절약 더 열심히 실천해야겠어요. 2AM과 함께 여러분도 함께 실천해주세요. 내일을 위한 시작, 에너지의 SOS 함께 해주세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방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숫자를 가지고 조용구 씨가 쭉 얘기를 하니까 머리가 좀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번에 여행을 좀 가보면 어떨까요? 네. 갑자기 겨울바다로 남편과 떠나가고파. 겨울바다로 좀 데려가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남해의 바다는 물론 에너지의 꿈을 만나볼 수 있는 통영의 작은 섬 어떤 곳인지 함께 떠나보시죠. 서울 한복판에 에너지 절약으로 이름을 날리는 가족이 있었으니 빈방에 켜진 전등 절약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절약 여정 7살 선우. 절약하고 싶어요? 절약하고 싶으면 코드부터 뽑으세요. 어린이 절약왕 8살 준수. 진짜 절약은 이 손에서 시작된다. 에너지 절약의 달인 엄마. 우리 집 난방비는 내가 책임진다. 난방비 폭탄 제거반 아빠.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절약 가족의 에코 에너지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서울에서 통영까지 5시간. 그러고도 또 1시간가량을 달려 도착한 다라마을 선착장. 여행 왔다. 우리 여행 왔어. 오늘의 목적지는 배를 타고도 30분쯤 더 가야 만날 수 있는데요. 화석연료 제로, 에너지 완전 자립을 꿈꾸는 연대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엉덩이에 전기와? 네, 매일 타고 싶대. 연대도를 살아야 되겠다. 가족끼리 같이 나오고 그리고 애들 교육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준수야, 갑자기 어딜 가는 거야? 배를 운전한다고? 자, 그럼 오른쪽 돌리고 오른쪽으로. 제법 자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진지한 표정은 이미 선장이라도 된 듯한데요. 이때 준수를 뚫어져라 지켜보는 이가 있었으니 나도 하고 싶어요. 오빠보다 능숙한 솜씨를 선보이는 선우. 초보 운전치고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한 것 아닌가요? 선우가 배를 모는 동안 오늘의 목적지 연대도가 나타났습니다. 연대도의 요모조모 구석구석 알려주실 안내자가 벌써 마중 나와 있었는데요. 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문패는 지금 집주인의 장점이랄까 닮은 취미 그리고 잘하는 거 이런 걸 상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가족들을 가장 먼저 반기는 것은 섬 모양을 그대로 본따 만든 문패네요. 23세대 60여 명이 거주하는 작은 섬 연대도에서는 아름다운 바다도 볼 수 있습니다. 아저씨 저거 큰 거 지붕 같은 거 뭐예요? 저 지붕이 바로 우리 연대도 에코아일랜드의 최고의 자랑인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저희 마을에 있는 모든 집에 있는 전기를 갖다가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전기를 모두 책임지는 태양광 발전소. 올겨울 추운 날씨에도 끄떡없답니다. 전기 요금은 평균적으로 한 집당 2,000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2,000원씩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하나 설치한 것뿐인데 저희 집이 서울에서 에너지계나 절약한다고 소문난 집안인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월 2,000원은 참 신기한 노릇이다. 혹시 고지서 볼 수 있습니까? 연대도의 믿을 수 없는 전기요금 바로 확인하러 갑니다. 여기 보시면 2,000원씩 정확히 말하면 1,810원. 1,810원입니다. 와, 유수야 이거 봐. 1,810원이고. 우리도 놀랐어 사실은 말해서. 원래는 그러면 저거 설치하기 전에는 얼마 정도 나왔어요? 15,000원, 2만 원 안쪽. 진짜 고맙다고 생각하지. 이게 이제 연중 몇십 년이 깎인데야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2011년에 완공돼서 섬마을 전체 주민이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태양광 발전기. 우리 동네에도 설치하면 좋겠다. 아니, 또 어딜 가는 거예요? 추워서 왔는데. 와, 이거 좋다. 앉아서. 네. 뭘 보셨길래 놀라시나? 실내 온도가 27도? 27도나 되는데 그럼 난방비가 엄청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 태양열로 떡을 보기 때문에 태양열로 떡을 보기 때문에 잡히 나온.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노인장하고 마을 해관하고 그리고 학교에 있는 에코 체험센터는 전부 다 패시브 하우스로 지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는 기름이나 연탄 등의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땅에서 나는 지열 또는 태양광 같은 자연 에너지로 냉난방을 해결하는 착한 건물입니다. 노인정, 마을회관, 에코체험센터가 패시브 하우스 삼총사. 그것도 남편 가고 병원에 한 번 더 가고. 태양열이 하기 때문에 일단 많이 봐요. 탄소 제로, 난방비 제로. 연대도의 또 다른 명물. 운치 있는 바닷길을 따라 걷다 보면 에코체험센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연대도 주민들이 폐교를 체험센터로 새롭게 꾸민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준수와 선우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누구냐 너? 자전거 그대로 솜사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놀이동산에서 먹던 솜사탕을 자전거로 만든다? 자, 오 돌아간다, 준수야. 우리 팀이 크게 만들어야 돼. 아하, 자전거를 이용해 전기를 만들어서 솜사탕을 만드는군요. 나온다. 준수야, 맛이 어때? 맛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라. 숨이 차도록 자전거를 타고 만든 솜사탕. 달콤한 체험 속에서 전기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지는지도 함께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 사이 준수는 또 다른 자전거 발견. 그대로네. 충전이 잘 안 돼요? 아이 그대로예요 완전. 이번 자전거는 휴대폰 충전기입니다. 아빠 저기 와서 저 좀 돌려봐. 아빠가 돌리면 여기 전기 모양 생기지? 번개 모양? 이게 바로 충전되는 거야. 자전거를 돌리면서 전기가 발생되면서 이렇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신기하고 재밌어. 에코체험센터에서 만나는 특별한 체험. 조리기가 있습니다. 라면, 그리고 백숙, 아니면 또 계란 이런 걸 삶아가지고 먹을 수가 있습니다. 준수야, 우리 여기다가 라면 끓여 먹어볼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준비에 나서는데요.
햇빛을 추적하며 열을 모으는 태양열 조리기는 날이 좋을 때는 1리터 물을 5분 만에 끓인다고 합니다. 하나, 둘, 우샤! 물 아직 안 끓지? 왜 물이 안 끓어요? 겨울철이라서 태양열도 식어서 이렇게 물끓이기가 굉장히 좀 곤란합니다. 겨울 햇빛에 시큰둥하기만 한 태양열 조리기. 물이 끓을 동안 가족들은 자전거 노래방에 푹 빠졌는데요. 기다린 보람도 없이 오늘은 태양열 라면을 먹어볼 순 없을 것 같습니다. 체험하고 나니까 정말 에너지가 소중하고 전기를 아껴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들어요. 엄청 들어요. 아, 친구들한테도 많이 가서 얘기해 줄까요? 당연하지. 아, 당연하지. 현우는 어땠어, 오늘? 엄청 재밌어. 엄청 재미있어요? 아, 지금도 전기를 아주 절약한다고 우리 손은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집에 가면 더 절약하겠네? 햇빛과 땅, 오로지 자연을 이용해 에너지 소비 제로를 꿈꾸는 연대도. 이번 겨울 탄소 제로, 화석 에너지 제로의 섬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자전거로 솜사탕 만드는 건 정말 집에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네, 저 섬 보니까 탁 트인 바다도 좋지만 태양열과 지열을 이용하는 청정 에너지 섬. 네. 이게 매력적이었어요. 네, 아까 할머니들 앉아 계시는데 실내 온도가 27도예요. 네. 뭐 거의 뭐 저기 난방비 없이 동남아에 와 있는 수준인데 너무 부럽고요. 주부 입장에서 몇천 원 나오는 전기 요금 그 고지서는 정말 따라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예, 맞아요. 태양과 땅에서 얻은 에너지로 난방비 걱정 없이 생활한다니까 저 연대도에 별명을 지어주고 싶습니다. 신기하기도 기특하기도. 좋네요. 네, 연대도처럼 그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활용하면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정말 연대도 화면을 보니까요. 서울시도 저렇게 태양광을 많이 설치했으면 얼마나 좋을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서울시하고 정부에서는 한 3kW 정도 네. 태양광을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비 한 40%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네. 특히 그 서울시는 옥상에 많은 그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해서 옥상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얼마만큼의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지 지도를 만들어갖고 금년 6월부터는 시민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민지 씨 어때요? 예, 의향 있어요? 저는 그 연대도에서 인상적이었던 게요. 난방비 없이 그 실내 온도가 20도씨 이상 되는 그 노인정 네. 그리고 마을 회관이었습니다. 정말 언젠가는 저 푸른 초원 위에 저런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지어놓고 살고 싶어요.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고 그랬는데 연대도 말고요. 에너지를 만들어서 또 절약하면서 사는 집이 있거든요. 가보겠습니다. 집차치가 에너지, 평범함을 버린 에너지 절약 하우스. 그들이 사는 법을 공개합니다. 여기다 말이죠. 첫 번째, 에너지 절약 하우스 포차. 특별하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지만 평범했는데요. 아니, 여기 혹시 그 별별하우스 주인공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주인공의 안내를 받고 들어간 내부. 주변을 둘러봐도 일반 전원주택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직접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와보시죠. 자신 있게 걸음을 옮기는 주인공. 리모컨을 작동하는 순간. 창밖의 풍경이 순식간에 달라지고 있었는데요. 집이 360도로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인식으로 360도로 이렇게 회전을 합니다. 이 태양을 따라서 일조량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 정남향을 향해 가지고 이리 돌거든요. 그러면 태양 전기를 발전하는데 효율이 일반 주택보다 약 한 200% 이상 효율이 올라갑니다. 겨울철 일조량이 부족할 땐 햇빛을 따라 온기를 채우고 태양 발전까지 더한 해바라기 집입니다. 그야말로 태양열 주택이라고 보면 되겠죠. 완벽한 태양열 주택이라고 보면 딱 맞겠습니다. 이런 오랜 시행착오 끝에 생활 배선에 무리가 없는 회전하는 집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태양열 제대로 누린다. 난방도 태양열 보일러로 해결했습니다. 또 비밀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햇빛 없이 못 사는 회전집이지만
햇빛을 피한 에너지 절약 비법도 숨어 있습니다. 여기가 천년 석빙고인데요. 1년 내내 온도가 거의 같습니다. 전기요금 걱정 없이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천연 냉장고. 숙성이 잘 되고 발효가 잘 되고 에너지가 전혀 안 들어가죠. 자연 그대로죠. 자연이 곧 삶의 에너지가 되는 회전집. 친환경 주택 회전집의 진가를 확인할 때가 왔습니다. 여기 합계 마이너스 돼 있잖아요. 전기를 소비하는 것이 아닌 생산하고 있는 회전집. 요 금액만큼 전기요금이 세이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조량을 조절해 에너지 효율을 최대로 얻고 다양한 풍경까지 담은 집. 빙빙 도는 회전집의 에너지 절약은 계속됩니다. 자연으로부터 집과 에너지를 얻었다는 두 번째 주인공. 진한 황토빛의 웰빙 주택, 흙집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스트로베일 하우스. 소먹이 볏짚을 벽 소관에 통째로 넣고 양면을 흙미장을 한 거죠. 볏짚에 흙을 발라 건조시키면 견고한 벽이 되고 볏짚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습기를 차단해 완벽한 단열을 자랑합니다. 이런 그 흙과 볏짚으로 되어진 생태주택은 우선 이제 건강하다는 거죠. 스트로베일 하우스의 겨울철 난방 노하우. 이거는 난로도 되면서 방바닥을 데피는 구들, 이 두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하는 로켓 매스 히터라고 해서 이렇게 불을 붙이면 저렇게 활활 잘 타고 있잖아요. 이렇게 빨려 들어간 불기운이 이 가운데로 올라가고 이 속에는 드럼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통이 올라가서 거꾸로 한번 내려옵니다. 거꾸로 타는 보일러 그 원리처럼 내려와서 이 바닥을 통해서 돌고 돌다가 이쪽 연통으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완전한 그 온기를 다 쓰고 나가게 됩니다. 매서운 바람이 끊이지 않는 산속에 위치했지만 구들 하나로 전해지는 온기는 계속됐는데요. 난방의 비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햇빛 온풍기라고 해서 햇빛이 여기에 비치면서 여기가 뜨거워지고 여기 안에 있는 송풍기를 통해서 이 뜨거운 공기를 이 집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이 집은 이제 띄어져 있어요. 땅바닥에서 띄어져 있는데 이 집 소관으로 들어가서 다시 돌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순환이 되는 거죠. 뜨뜻한 공기가. 어떠한 인위적인 설비 없이 자연적인 바람을 흡수해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햇빛 온풍기. 일상에서 에너지를 발굴하는 숨은 에너지 파수꾼 스트로베일 하우스입니다. 난방비 제로에 도전하는 마지막 주인공. 대한민국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꿈꾸는 생태 전문가. 어서 오세요. 이태구 교수님입니다. 선생님이 사용하시는 집이에요? 예, 이게 제로 에너지이자 제로 에미션 주택입니다. 친환경 생태건축 기법으로 완성된 25평의 공간은 겉보기에도 숨쉬는 흙으로 쌓아 올려진 건강한 집입니다. 에너지를 만드는 비법도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12월, 1월에는 한 2만 원 내지 2만 5천 원. 2월, 3월, 4월에는 한 1만 원 내지 1만 5천 원 정도의 난방비만 있으면은 실내 온도를 20도 정도 내지 25도로 늘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는 집입니다. 그가 말하는 난방비 절감 노하우는 새는 열을 잡아라. 이제 여름과 겨울에 동시에 쓸 수 있는 건데 이거는 3중 창이고요. 이거는 일반 창에 비해서 한 3배 내지 4배 정도 단열이 잘 되는 그런 창입니다. 그 여름에는 좀 덥지 않을까요? 여름에도 열 전도는 잘 안 되고 근데 햇빛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게 되면 안이 더워지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이런 셔터를 내려서 이렇게 셔터를 내려가지고 햇빛을 차단합니다. 가정에서 가장 열 손실이 높은 곳은 바로 유리창.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일조량을 조절하는 단열창은
난방비 절감에 효과적입니다. 이 안에 재료들은 흙 아니면 나무입니다. 이 바닥도 지금 우리 흙으로 한 뭐 10cm 이렇게 까는 거고, 이것도 흙을 한 2cm 덮고 천연 도료를 바른 거고요. 이제 화장실도 지금 이건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한 건데 흙을 잘 개서 이렇게 바르면 여기 금도 안 가고, 여기서 샤워를 해도 얘는 수분을 다 흡수합니다. 자연의 능력을 활용해 보온 효과와 환기 능력을 갖추도록 지어진 집. 콘크리트로 채우기보다는 단열 효과가 있는 흙과 나무로 단단히 채워져 보온을 유지합니다. 게다가 건물을 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땅이 하는 기능을 뺏게 되는데, 땅의 기능을 다시 회복해 주는 게 이런 옥상 녹화 또는 지붕 녹화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붕에다 이렇게 녹화를 한 거죠. 공기 정화와 단열 작용으로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잔디 지붕. 자연과 에너지를 공유하고 생명이 살아 숨쉬는 에너지 제로 하우스였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걱정 뚝. 친환경 주택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난방비가 없이 한겨울에도 20도를 유지하죠. 거기다가 해를 따라서 집이 움직여요. 우와. 저는 정말 그 집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네. 그렇지만 이 에너지 절약 하우스에 누구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평범한 우리 집 에너지 절약 하우스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예, 그 좀 오래된 주택이나 아파트가 특히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그 단열재가 굉장히 좋은 게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단열재를 좀 시공을 하고, 창호도 굉장히 바람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창호 교체를 한다든지, 또 보일러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효율 보일러를 설치할 경우에 굉장히 효과가 좋고요. 특히 집안에 그 등을 그 전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구는 LED로 바꾸면 굉장히 에너지 절약적이 됩니다. 그 지원을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네, 그 서울시의 경우에 이렇게 그 업무용 빌딩이라든지 일반 가정에서 이런 그 효율화 사업을 할 경우에는 시공 비용의 한 80%를 장기 저리로 융자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 저리. 그럼 너무 좋겠네요. 네. 예. 그리고 개인 집들도 좋지만 규모가 큰 회사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이런 곳은 더 좋겠어요. 맞아요. 네. 에너지 절약 모두의 실천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는 우리한테 가장 큰 행복이고 또 가장 큰 불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유는 40년 만에, 석탄은 200년 만에, 그리고 천연가스는 60년 만에 고갈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그 시대가 올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이들이 불편하고 아주 힘든 상황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세요. 여러분 꼭 부탁드려요. 에너지 절약 시급합니다. 네, 내일을 위한 실천 에너지 SOS 조용구 씨와 함께하는 3교시입니다. 네, 에너지 탐구 생활 3교시 틈새 에너지를 잡아라. 자, 시청자 여러분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문제를 좀 제가 드릴 테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가정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가전은 여러분 놀라셨을 겁니다. 바로 정답은 전기밥솥입니다. 선생님, 왜 전기밥솥인가요? 전기밥솥은 밥을 지을 때 냉장고의 10배, 그 다음에 보온을 할 때 냉장고와 비슷한 정도로 전기를 먹습니다. 연간으로 따져보면은 전기밥솥이 한 920kW를 쓰게 되는데 냉장고는 500kW를 쓰고, 그러니까 결국 냉장고 2개를 전기밥솥 하나가. 그러니까 애들이 시도 때도 혹시 엄마 밥 줘 하니까 엄마들이 전기밥솥을 켜놓는데 이거는 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좀 압력밥솥을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 그거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더 맛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밥도 훨씬 더 맛있다 하고요. 네. 역시 뚝소리 나는 주부신 것 같아요. 네. 실천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이번에 3교시까지 알아봤죠? 네, 3교시까지 알찬 탐구 생활 잘 봤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 TV를 통해 탐구 생활을 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김미진 씨가 뭔가
준비하고 만나고 오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정말 추워 보이는 겨울 남자죠. 한민관 씨를 데리고 나갔다 왔습니다. SOS 에너지 원정대인데요. 여러 시민분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얼마나 다 절약하고 계신지 그리고 절약을 못하고 계신 건 어떤 건지 알려드리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왔습니다. SOS 에너지 원정대입니다. 오늘만큼은 남을 웃기는 개그맨이 아닙니다. 대국민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김민지도 이 자리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SOS 에너지 원정대! 시민들의 에너지 절약 상식도를 알아보고 퀴즈를 맞추시는 분에게는 푸짐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품이냐? 그만 있어도 제가 먼저 3도로 올라간다는 내복. 아우 나부터 좀 입어야 돼. 나 지금 추워 죽겠어요. 그러게 입고 나왔어야지. 우리 어머님이나 아버님 쪽도 좋은데. 어머니는 좋죠. 어머니 에너지 절약 기부 잘하고 계세요? 저기 조그마한 아파트 사는데 전략을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까 내복 안 입고는 안 되고 발도 시려우니까 항상 벗을 신고 그래. 집안에서 에너지 손실률이 가장 큰 곳은 1번 창문, 2번 출입구, 3번 벽체중. 창문이에요? 창문 확실합니까? 창문 다 그래갖고 이걸로 내가 막았는데. 문질러. 정답. 예. 온겨울 내복 입으시고 따뜻하게 보내세요. 아이를 안고 계시는데 우리 애기 추울까봐 걱정이 돼요. 집안에서 막 난방을 좀 심하게 하는 편이세요? 저희가 집을 조금 넓은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서 이 난방비 걱정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근데 옷을 또 집에서 두텁하게 못 입으니까 내복이나 레깅스 뭐 아니면 이렇게 딱 입는 이런 티 같은 거를 더 챙겨 입게 되더라고요. USB를 꼽아만 두면 전기가 낭비가 안 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아니다. 딩동댕동!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USB 꽂아만 놔도요. 네. 계속 나갑니다. 전기 절약에는 백열구 등보다 형광등이 좋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백열등. 네! 저기 평소에 에너지 절약 좀 하시는 편이세요? 집에 엄마가 보일러를 안 틀어. 왜? 그러면 안 깬다고. 그럼 집에서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한방에서. 이게 좋은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도 이렇게 모을 수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3시간 정도 외출을 할 때 집안의 보일러는 완전히 꺼두는 게 좋다. 동그라미? 아니면 X? X. 딩동댕동! 정답.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시 킬 때가 더. 아이고, 동수님! 자, 그러면 뭐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그냥 드리진 않아요. 남성분이 바로 여기 탈의실이 있습니다. 예. 내복을 입고 바지를 입으세요. 내복남을 공개합니다. 표정이 달라졌어요. 내복 입었습니다. 좋습니다. 잠깐만, 3도가 올라갔네. 자, 단단하게 한번 이쯤에도 저희가 안녕. 꼽아만 두면? 맞아요. 오영. 정답. 정말 다양한 분들 만나봤죠? 전체적으로 젊은 분들은 내복을 안 입고 계시고요. 또 이렇게 어른분들이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계신 것 같아요. 선생님을 해봐야 한다니까. 조금 이동해서 사무실에 계신 분들 어떨지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그래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떻게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가요? 이곳은 디지털 기기를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컴퓨터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전기 담요, 전기 난로, 마우스 이거 성스러우니까 이거 전기 쓰고. 자칫하면 전력 소비량이 엄청 늘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회사 사무실. 절약 안 하고 있으면 혼내줄 거야. 자, 가야 돼. 1인당 모니터 하나씩 써야지 2개씩, 3개씩. 여기 봐. 여기 보십시오. 이 전선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문어발 아니에요? 문어발식. 저기요, 이 자리 주인 누군지 아세요? 이 자리 주인 어딨죠? 지금 회의 들어가시는. 회의를 들어가면 모니터를 끄고 가야지. 그게 회의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친하신 분이죠, 여기 앉으신 분. 아, 이게 뭡니까? 잠깐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모니터 꺼지게 돼 있어요. 절전 모드. 절전 모드죠 이게. 잠깐만. 이거 아니야. USB. 잠깐만요. 무료관식 USB. USB가요. 그냥 평상시에 그냥 꽂아만 놓기만 해도 네. 그게 전력 소모가 된대요. 그러니까 안 쓸 때는 다 빼야 된다고요. 지금 다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겁니까 이게? 쓰는 거는 이제 한 개 정도인데요. 빨리 빼세요. 그럼 빨리 빼세요. 빼서 쓰시는 것만 이제 꼽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네, 아유 바쁘셔가지고 까먹었나 보다. 당시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5등급인 것을 선택하는 게 좋다. 정답이 아니죠. 맞아요. 딩동딩동 맞췄습니다. 1등급이 가장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네,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계세요? 가정에서는 보통 쓰지 않는 플러그 같은 것들을 이제 평소에는 빼놓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실천하시는 않으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실천하고 있어요. 실천하고,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전기보다 연탄이나 기름으로 난방하는 게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더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딩동댕동. 정답! 항상 이렇게 이 마음 뺏지 말고 원격으로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너지 절약으로. 예. 저희가 지금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많은 곳에서 저희를 응원하고 또 저희가 빨리 가봐야 돼요. 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요. 자, 이동하시죠. 마지막 정찰력은 바로 서울 시청이 되겠습니다. 건축 설계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28.3%를 친환경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서울시청의 에너지 절약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빨리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지고 에너지 절약 왕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다들 뭐 약간 이건 좀 사용하지 않는 코드 같기도 하고 코드들이 전부 사용하고 있는 코드들인가요? 그렇죠. 예. 모니터하고 이거 컴퓨터 본체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컴퓨터 자리 비우셨어요. 화장실. 절전 모드. 예. 어디 있는 거야? 다 저렇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제일 잘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유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 없어요. 그렇다고 안 찾을 수도 없고. 내가 생각해봤는데 네. 이곳에 가면은 한 번에 알 수가 있어요. 설마? 근데 바쁘실 텐데 우리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걱정. 워낙에 바쁘시니까